불편한 침대. 기드 모파상 단편소설. 어느 가을 나는 친구들과 사냥철을 즐기기 위해서 피카르디의 성에 갔다. 내 다른 친구들이 그렇듯 같이 간 친구들 역시 농담과 장난을 좋아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귀지 않는다. 내가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왕자를 맞든 나를 환영해줬다. 그 덕분에 나의 마음속에서 불신이 솟아올랐다. 가는 길에 내가 몇 가지 커다란 동물을 잡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과하게 나를 포옹하고 온갖 아부를 늘어놓았다. 마치 나를 희생해서 뭔가를 즐기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조심하라고, 저 친구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즐거운 분위기는 과도할 정도였다. 사실 너무 엄청났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여기 즐거움을 나보다 2배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군. 하지만 그렇게 할 명백한 이유는 없어. 아마도 마음속으로 뭔가 다른 즐길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농담거리가 되겠지. 주의하자고. 그날 저녁 내내 모두가 과장된 태도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공기 중에서 뭔가 못된 장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사냥감 냄새를 맡는 개처럼 말이다. 하지만 무슨 장난일까? 나는 불안하게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한마디 말도 하나의 행동도 한 번의 숨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의심의 대상이었다. 나는 심지어 하인들의 얼굴조차 의심스럽게 확인하기도 했다. 침대에 갈 시간이라는 시계종이 울렸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내 침실로 갔다. 왜? 그들이 나에게 외쳤다. 좋은 밤 돼. 나는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손 안에 양초를 굳게 쥐었다. 문 건너편 복도에서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렸다. 명백히 그들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벽과 가구, 천장, 장식품들, 바닥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나 내 의심이 근거 있는 것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문 밖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열쇠 구멍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다. 양초가 갑자기 꺼지게 되면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될 텐데. 그래서 나는 방을 가로질러 벽난로 앞으로 가서 거기에 놓인 모든 양초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쟁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방 안을 샅샅이 조사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모든 물건을 하나씩 확인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창문가로 갔다. 셔터, 아주 큰 나무 셔터는 열려 있었다. 나는 셔터를 아주 조심스럽게 굉장한 크기의 벨벳 커튼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의자를 그 앞에 받쳤다. 그렇게 해서 창문 밖에서 뭔가 두려운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안락 의자는 단단했다. 나는 감히 침대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화살처럼 흘렀다. 결국 나는 스스로가 멍청하게 굴었다고 결론 지었다. 내가 의심했던 대로 친구들이 뭔가 나를 놀래키려고 준비 중이었다면 그들은 성공을 기다리면서 나를 감시하고 내가 겁에 질린 모습에 벌써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침대가 유난히 이상하게 보였다. 나는 침대 커튼을 잡아당겼다. 잘 고정되어 있는 듯 했다. 모든 것이 그렇듯 거기에 위험이 있을 터였다. 침대에 누우면 위에서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내릴 수도 있고 팔다리를 길게 쭉 뻗는 순간 매트리스 통째로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내가 겪었던 못된 장난질에 대한 기억을 되짚었다. 나는 장난에 속고 싶지 않았다. 확실히 그랬다. 확실히 그랬다. 그때 갑자기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떠올랐다. 나는 매트리스의 가장자리를 굳게 잡은 다음 천천히 내 쪽으로 당겼다.
천천히 매트리스가 내 앞으로 다가오면서 침대뽀와 다른 이불들이 같이 끌려왔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끌고서 방 한가운데까지 갔다. 그리고 방문이 보이는 위치를 잡았다. 나는 거기에 매트리스를 깔고 잠자리를 만들었다. 의심스러운 침대틀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염려스러워 보이는 방 구석으로부터도 거리를 띄웠다. 그리고 나는 모든 양초를 끄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이불 안으로 들어갔다. 최소한 1시간 동안 나는 깨어 있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돌렸다. 성 안의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리고 나는 잠에 빠졌다. 아마도 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깊은 잠을 잔 것 같다. 하지만 갑자기 내 몸 바로 위로 육중한 물체가 떨어지면서 잠에서 깼다. 동시에 내 얼굴과 목, 가슴에 불타는 듯한 액체가 떨어졌다. 나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마치 그릇과 접시로 가득 찬 찬장이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 끔찍한 소음이 내 귀를 꿰뚫었다. 내 위에 떨어진 육중한 물체가 내 숨을 막히게 했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손을 옆으로 빼서 그것이 무엇인지 더듬어 보려고 했다. 얼굴과 코 수염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하지만 솜으로 가득 찬 주머니 같은 것이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흠뻑 젖은 이불에서 뛰어 올랐다. 그리고 잠옷을 입은 채로 복도를 향해서 뛰었다. 방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아, 이런 멍청한. 대낮에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 시끄러운 소음의 친구들이 내 방으로 몰려들었다. 내가 방 한가운데로 가져온 매트리스 위에 집사가 우울한 얼굴로 쓰러져 있었다. 그는 나에게 아침 식사와 차를 가지고 왔고 방 한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서 앞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그러고 의도치 않게 내 얼굴 위에 아침 식사를 모두 쏟은 것이었다. 장난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셔터를 내리고 커튼을 친 것 때문에 이 모든 총극이 벌어진 것이었다.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총극 말이다. 그날 내 친구들은 하루 종일 웃음을 그치지 못했다. 불편한 침대, 기드 모파상 지음, 위즈덤 커넥트 출간.